오늘은 뭐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목포 관련해서 저희들 해명드릴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어떤 일이었는지를 설명하는 첫 번째 코너고요. 우선 지금까지 나왔던 기사들 중에 저희가 설명드리고 좀 해명드려야 되는 부분들 좀 찾아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중앙일보입니다. 손혜원 문화재청에 압력 넣었다면 직권남용 될 수도, 이렇게 하면서 뭐 각 당의 반응들을 담았고요. 전문가들의 얘기는 손 의원이 친인척 등의 명의로 사들인 전남 목포의 건물 9채 인근이 문화재 거리로 지정될 걸 미리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,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. 어떤 제가 뭐 생각이십니까? 100번쯤 얘기했습니다. 저 몰랐고요. 그리고 알아봤자 저한테 하나도 혜택이 오는 게 없습니다. 지금 여기서 제가 뭐 여러 군데 인터뷰도 하고 이야기도 했지만은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조카한테 두 명한테 이 증여를 해서 얘네들이 하나는 목포에 살고 하나 좀 있으면 내려간다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, 이것이 차명이냐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네네. 차명은 아니고요. 그리고 지금 그렇다면 얘네들이 차명이 아닌 그 집인데다가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문화재청에 압력을 넣어서 또는 이 거리 자체를 문화재로 만들어서 쟤한테 무슨 혜택이 있느냐, 이게 이제 두 번째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 재단에서 여기다가 무슨 정말 땅 투기꾼 같이 뭐 땅을 사들였다라는 건데요. 그래서 제가 지금 지도를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. 곧 오늘 저녁 안으로 제가 이 페이스북에다 공개를 할 건데요. 저는 이 세 가지를 제가 해명을 여러 번 했습니다. 문화재청에서 뭐 하는지도 몰랐고요. 그리고 조카들한테는 순수하게 제가 걔네들을 위해서 목포에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주고 싶었고, 그리고 걔네들이 목포 내려가서 그런 삶을 사는데 제가 본 그 거리에서 거기서 아티스트로서 그리고 젊은 작가로서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들의 미래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한 것입니다. 그리고 그 박물관의 부지 문제는 이것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 언론들이 하도 이상한 쪽으로 프레임을 거니까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 하는데요. 재단 이름으로 땅을 사면요, 그것은 국고로 가는 겁니다. 제가 팔 수가 없고 그것을 다른 명의로 바꿀 수도 없어요. 그래서 남편이 많이 반대했다는 얘기죠. 왜 우리 노후에 살 돈 그 정도 있는 것 같고 그냥 살지, 가뜩이나 국회의원 나가서 시끄러워 죽겠는데 왜 거기다가 내가 재단 이사장으로 있는 거기다 돈을 집어넣어서 그 돈을 왜 목포에 알지도 못하는 생명부지의 땅에 가느냐. 제가 얘기를 했죠. 이 나전책이 제가 갖고 있는 그 컬렉션들 전체를 이 죽을 때 가져갈 수도 없는 거고, 그리고 이것을 누구한테 남긴다는 것은 멍해거든요. 제 친구 중에 아주 큰 박물관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친구가 있습니다. 정말 멍해입니다. 1년에 뭐 몇십억씩 들어가는 그것을 관리를 하면서 팔지도 못하고 관리하자니 돈 너무 많이 들고 뭐 지자체에서 조금씩 도와주는데 전혀 큰 일이 안 되고,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가 갖고 있는 그 컬렉션을 박물관 한 곳에 기증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. 근데 제가 거의 20년 동안을 모았던 17세기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, 저로서는 정말 최선을 다한 제 인생의 모든 것을 바쳐서 모았던 그 컬렉션이 한 곳에 있어서 나전칠기 박물관으로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. 그런데 지금 남산에 있는 박물관은 그럴 정도 여건이 안 됩니다. 좁아서. 그래서 이것을 어디 지방 어디다가 땅값이 좀 싼 데다 널찍한 데다가 가면 어떨까 해서 제가 오늘 통영에 전에 시장님이 쓰신 네. 글을 이제 편지를 또 써오셨어요. 제가 네. 이제 안타까워서. 그래서 그분이 박물관을 지어주겠다 이제 했었는데 그분이 또 시장 그만두시는 바람에, 그럼 박물관 지으시면 제가 다 드리려고 그랬어요, 통영이.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. 그런 중에 제가 어느 순간에 이 박물관을 만든다라고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. 그것은 처음에 소혜가 내려갈 때가 아니고요. 그 다음에 그 굴뚝이 있는 그 공장 부지를 김병진 통장님이 저한테 이게 다 낡았는데 이런 것도 괜찮아라고 보여주시는 순간, 아, 여기다 박물관을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죠. 그래서 목포의 박물관을 생각을 했는데, 그래서 이제 박물관에 관련되는
이제 그 공간을, 박물관만큼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가 작년 초부터 이제 그 옆에 있는 집, 조그만 집, 뭐 입구, 뭐 이런 것들을 쭉 이제 가능하다면 이런 것들을 사달라라고 이제 남편한테 얘기를 했고, 그리고 재단에서 이제 조금씩 이렇게 이제 늘려가고 있는 중입니다. 그런데 뭐 집이 몇 채니, 뭐 이게 몇 채가 아니고요. 제가 산 큰 이 박물관이 들어가는 90한 몇 평짜리 그 공장에, 그 공장만 갖고는 90몇 평밖에 안 되니까요. 박물관이 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그 옆에 이제 붙어 있는 작은 가옥들을 사서 이것이 좀 그래도 한 500평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일단은 여건이 되는 대로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는데, 이제 주변에 집들이 거의 요즘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. 그리고 과연 제가 요즘에 이 일을 겪으면서 정말 내가 정말 한심한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? 그런 생각 많이 해요. 그러니까 제가 이 낮은 취기를 모아서 이것을 어느 한 곳에 준다라는 생각도 마찬가지고, 목포에다가 이렇게 목포를 위해서 뭔가 하겠다라고 생각한 것도 좀 그렇고, 또 제가 이 어려운 조카를 위해서 제가 증여를 했다라는 사실이 이렇게 사람들이 믿기 어려운 건지 정말 몰랐어요. 전 진짜 몰랐어요. 진짜 몰랐어요. 그리고 네. 이것을 제가 늙어 죽을 때, 걔네들이 뭔가 새로운 일을 하지 못할 때 하는 것보다는 이 결정적인 어떤 기회가 있는 순간에 제가 이들을 도와주는 게 낫지 않을까? 1억이라면 크면 큰 돈이고, 또 얼마 안 되면 안 되는 돈이죠. 서울에서는 뭐 전셋값은커녕 뭐 그 방 하나 정말 얻기도 어려운 그런 돈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 목포에서는 그 돈으로 집을 살 수가 있었거든요. 그런 생각을 했는데, 이렇게 이 사람들한테 제가 얘기하는 게 설득이 되지 않을까? 이게 요즘에 제 딜레마예요. 설득이 많이 됐죠. 그러니까 뭐 그런 네. 파상적인 뉴스 공세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아주 나쁘진 않은 상태인 근데 거고. 대중은 설득을 하는데 왜 언론은 그 얘기를 못 알아듣죠? 뭐 법적으로 짚어 들어가는 경향이 있다고 아니, 법적으로 봐야겠고요. 짚어 들어가도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 논술고사를 보고 국어시험을 본 사람들일 텐데,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왜 그 얘기를 믿지 않죠? 이제 예를 들면 여기도 뭐 기사에도 계속 나옵니다만, 문광희 간사로 문화재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직권남용 혐의가 거론된다 하면서 언급한 것이, 건물 매입 이후인 2017년 11월에 국회 교문위 예결 소위에서 문화재청 측에 목포의 목초주택 등을 언급하며 지원 검토를 요청했다는 겁니다. 이게 이제 그 예산이 배정되어 있었는데 뭐 이러고 저러고 해서 압력처럼 느꼈다라고. 저는 그 목포가 굉장히 소중한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아침에 뉴스공장에서도 그 얘기를 했지만은, 목포는 그 보물이 즐비하게 거리에 이렇게 널려져 있는데 목포 분들은 그것을 몰라요. 그리고 그동안 목포를 다녀간 사람들, 목포에 있는 뭐 정치가들 아무도 몰랐는데, 제가 그걸 2017년 3월에 가서 보는 순간 저는 여기는 보물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한 200명도 넘어요. 제가 목포에 노부에 가서 살아, 땅을 사라, 이게 값도 싸다,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안 가요. 그래서 제가 조카를 증여를 하면서 조카를 내려가게 한 게 네. 소영이가 내려간 거고요. 그리고는 그 손장훈이라는 그 지금 군인으로 있어서 이제 이달 말에 제대를 하는 친구한테, 이제 얘는 지금 이제 대학을 가야 되거든요. 그래서 제대하면 그 얘한테는 뭔가 그 엄마랑 둘이서 이 지역에서 공부를 하면서, 그리고 작은 돈이라도 자기가 벌어서 이 자기 꿈을 펼칠 수 있는 그 여건을 만들어 주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창성장을 3명이 함께 묶어서 이제 사게 된 거죠. 그리고 고쳐서 영업을 시작했고요. 뭐 제 동생이 나타났다는데, 뭐 영업은 어떻게 하고 수익은 어떻게 되는지 뭐 아직 그 수익 내려면 멀었습니다. 그리고 아직도 참 끝없이 엄마 둘과 고모 하나가 참 한 달에 몇십만 원씩을 계속 집어넣어야지만 인건비가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, 저는 앞으로는 뭐 한 1, 2년 정도 있으면 그때쯤엔 잘 될 것이고, 그리고 거기에 있는 젊은 새 주인이 이것이 그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이제 뭐 재산이라기보다는 중요한 어떤 자기들이 사회 활동을 한다든지 뭐
뭔가 이렇게 청년의 활동에서도 뭔가 자부심이 있는 그런 집을 만들어주고 네네.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랬던 것이고, 그래서 제가 창성장 홍보를 뭐 많이 했죠. 왜냐하면 이런 집이 있다라는 것.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지난번에 문광희 의원들 왔을 때 거기를 데려갔다고 뭐 이걸 또 뭐 어떻게 되냐. 그 동네 그 집밖에 갈 데가 없습니다.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구경할 만한데 뭔가 도시재생이 제대로 되고 숙소의 문화가 제대로 자리를 잡는 그런 이 모델을 보여주는 경우가 이제 그렇게 많지 않아요. 그 골목길은 또 그거 하나밖에 없고요. 네. 그러니까 아마도 이렇게 우리가 도시재생을 해나간다라는 것을 목포시에서는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었겠죠.